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놓았다. 난 엄마와 따로 살고 싶어요. 공부고 뭐고 다 싫어요. 친구 집에 가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글을 읽은 엄마는 기가 막혔다. 어떤 친구 집에 가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딸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었다. 엄마는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다. 윤영이가 요즘 통 공부도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아. 밖에서 누굴 만나는지 성적도 자꾸 떨어진단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앞으로 윤영이에겐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해라. 그날 집에 돌아온 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왜 내 친구들을 다 끊어버려요? 애써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면 왜 학교를 바꿔버려요? 내가 왕따 당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고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다. 윤영이는 원래 착실한 아이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래서 부모는 고심 끝에 다른 동네로 이사했었다. 그런데 윤영이는 새로 이사한 학교에서도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빙빙 나돌더니 아예 집을 나간 것이었다. 며칠 후에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그동안 내 세뱃돈 모은 거 다 친구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엄마는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왜 네 돈이냐? 집안 어른들이 네가 이뻐서 준 줄 알아? 우리 집에 사니까 준 거야. 집을 나가면 세뱃돈이고 뭐고 쓸 자격 없어. 그 돈 쓰고 싶으면 집으로 먼저 들어와. 엄마는 뭐든지 엄마 마음대로 하네요. 집 나오길 참 잘했네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힘이 쭉 빠졌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딸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공부도 망치고 인생도 망친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사도 갔고 친구에게 경고도 했다. 반면 딸은 엄마는 모든 걸 아무런 상의도 없이 멋대로 한다. 멋대로 학교를 바꿔 친구들을 끊어버리더니 새로 사귄 친구마저 끊어버리려 한다. 세뱃돈도 내 것인데 안 준다고 생각했다. 흐름이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만일 엄마가 딸의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면 일단 딸의 생각에 리듬을 맞춰줘야 한다. 만일 엄마가 딸의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면 일단 딸의 생각에 리듬을 맞춰줘야 한다. 리듬을 맞춰주면 불만은 털려나가고 밝은 생각은 더욱 밝아진다. 마음이 밝아지면 딸은 제발로 되돌아온다. 엄마는 깊이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사랑하는 딸 윤영아, 네가 집을 나간 뒤 많은 걸 뒤돌아보았단다. 엄마는 네가 혹시나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인생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 그래서 너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교도 바꿨지. 엄마 멋대로 정들었던 친구들을 끊어버려 속이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너도 네 생각이 있는데 엄마가 네 생각을 존중할 줄 몰랐어. 만일 네가 돌아오면 너와 관련된 일은 반드시 너와 상의를 한 다음 결정하마.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네가 받은 세뱃돈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네 돈이 맞아. 엄마가 네 세뱃돈마저 마음대로 못 쓰게 해서 정말 후회스럽고 부끄럽다. 세뱃돈은 찾아서 송금해주마.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주저없이 연락하렴. 네가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게. 윤영이는 금방 돌아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윤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일관성 있게 행동했다. 딸이 전화하면 변함없이 반갑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딸은 불과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아들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일찍 안 들어올 거야? 아버지가 야단치는 소리엔 아무 대답도 없이 아들은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아버지가 뒤쫓아 들어갔다. 버릇없이 왜 그래? 네 눈엔 할아버지랑 어른들도 안 보여? 다그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나도 휴대폰 사줘. 아빠가 중학교 들어가면 입학 선물 사준다고 해놓고 벌써 3년이야. 난 내일 보내면 졸업인데 휴대폰 없으면 친구들한테 얼마나 서러움 받는지 알기나 해?
아들이 마구 대들자 아버지도 화가 났다. 핸드폰 없는 게 무슨 큰일이냐? 옛날엔 그런 거 없이도 잘만 살았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더욱 씩씩거렸다. 친구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니까 걔가 야, 너네 아빠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해. 니네 아빠는 핸드폰 사줄 능력도 안 되니? 그렇게 돈 못 벌어? 막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며 아들은 엉엉 울었다.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알았으니까 울지 마. 아빠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꼭 핸드폰 사줄게. 하지만 아버지는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걸 알았다. 답답한 마음에 대문 밖으로 나왔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다. 아버지는 밖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핸드폰이 꼭 필요한 물건일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갖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핸드폰 갖고 싶지?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너 혼자서만 안 갖고 있으니까 비참해지지? 아들이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핸드폰 하나 못 사주는 아빠가 원망스럽지? 능력 없는 아빠가 창피하지? 미안하다.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못 되는구나.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아빠도 무능력한 나 자신이 부끄럽단다. 미안하다. 부끄럽구나. 무능력한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그러더니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착한 아빠 마음 아프게 했어. 걱정 마. 앞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고생시키지 않을게. 아버지도 아들을 껴안고 함께 울었다.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리듬을 맞춰주니 상처가 털려 나왔고 상처가 털려 나오니 사랑이 솟아올랐다.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50대 후반의 아버지가 동료들과 등산을 마친 뒤 식사를 했다. 갈 때는 가까이 사는 동료의 차에 동승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그 동료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아버지는 운전 잘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규야, 9시쯤 차 몰고 이곳으로 와줄래? 알았어요. 근데 꼭 지키셔야 해요. 10시쯤 친구를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 곁에서 통화를 엿들은 한 동료가 부탁했다. 여보게, 자네 아들이 차 몰고 오면 나도 좀 태워주게나. 같은 방향이지 않나. 아버지는 흔쾌히 그런 말하고 대답했다. 드디어 9시가 다 됐다. 하지만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한 동료는 조금만을 반복하면서 일어설 생각을 안 했다. 다른 동료들도 잠깐만 더 있다가 다들 함께 일어서자고 했다. 아버지는 초조했지만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일어서며 시계를 보니 9시 50분이나 됐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아들이 잔뜩 성난 표정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50분이나 지났잖아요. 50분. 아버지는 당황스럽고 창피했다. 여러 동료들 앞에서 아들한테 그런 무안을 당하다니. 내 이 녀석을 그냥 어디서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하고 당장 아들 녀석을 요절내고 싶었다. 동료들도 아니 세상에 저런 버릇없는 아들이 다 있어 하고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아버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창규야, 너 화 많이 났구나. 아빠가 너무 늦게 나왔지? 친구랑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망쳤잖아요. 아들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시근거린다. 나 때문에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꾹 눌러놓은 채 아들의 감정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꾹 눌러놓은 채 아들의 감정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그러자 아들의 감정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리듬을 타고 빠져나갔다. 아들은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차에 올랐다. 아들의 옆 좌석에 탄 아버지는 풀이 죽은 아들의 어깨에 왼손을 얹으며 말했다. 친구랑 약속을 못 지키게 해서 어떡하지? 어쩔 수 없죠 뭐. 친구가 핸드폰으로도 연락 안 되고. 나 때문에 네 입장에 난처하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내일 만나서 사과하면 이해할 친구예요.
그래, 고맙다. 아들의 화가 수그러들자 아버지가 그제야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묘사했다. 아들의 화가 수그러들자 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묘사했다. 창구야, 아까 무척 화가 났었지? 사실은 아버지도 무척 당황했어. 동료들 앞에서 자식한테 험한 꼴 당하는 건 아닌가 하고, 내가 자식을 이 정도밖에 못 키웠습니다 하고 공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기도 했어. 죄송해요, 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어요. 아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대견스러웠고 흐뭇했다. 평소 어색하던 관계도 그 이후론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만일 아버지가 그때 버럭 폭발해버렸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부자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전을 벌였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망신당한 걸 잊을 수 있을까? 그런 망신을 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아들은 아들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되레 폭발하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꾹 눌러놓고 일단 아들의 감정에 리듬을 맞춤으로써 원하는 걸 얻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꾹 눌러놓고 일단 아들의 감정에 리듬을 맞춰줌으로써 원하는 걸 얻었다.